안녕하세요. 저는 34살이고 서울 사는 여자입니다. 평소에 라디오 대신 이렇게 사연 채널 자주 듣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파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고구마 답답이 사연은 아니니까 끝까지 잘 들어봐 주세요. 저는 파혼 전에는 부산에 있는 친정 외삼촌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 중이었었고, 원래는 제가 서울에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친정집도 당연히 서울에 있었고 쭉 서울에서만 살고 있었어요. 사실 저희 친정집이 넉넉한 편이라 저는 명문이라고 불리는 대학교에 조경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졸업 후 친정 부모님께서는 제가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직업을 정하라고 해주셨고, 제가 가장 관심이 많았던 분야인 플라워 공예 등으로 나가고 싶어서 작게 꽃집을 먼저 차리게 되었습니다. 꽃집을 창업하는 초기 비용은 저희 부모님이 마련해 주셨고요. 제가 배운 것들이랑 교환학생으로 가서 배워온 외국 플라워 공예 기술 등을 접목해서 점차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조경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꽃집은 부로하는 느낌으로 놔두고 보통은 조경 사업 현장 및 플라워 공예 디렉터로 출장을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당연히 그냥 꽃집만 단순히 운영하는 것보다 사업에 참여하다 보니 웬만한 회사원은 못 따라오는 수준으로 돈을 벌었고요. 하지만 이런 점들은 아무리 친한 사람들한테라도 알리는 것보다 숨기는 게 더 낫더라고요. 혜령아, 너 요즘 잘 나간다며? 요즘 인스타그램이랑 카톡 프사 보면 늘 호텔이고 고급 레스토랑이던데. 나 요즘 이것 좀 해보려고 하는데 돈 좀 빌려주라. 어? 친구 간의 돈 거래는 조금 안 좋다고 들었는데. 아니, 우리가 무슨 보통 친구야? 너 왜 그렇게 째째하게 굴어? 날 못 믿겠다는 거야? 그래서 안 빌려주겠다고? 또 그렇게 안 받는데 잘 나가니까 나를 이제 친구 취급도 안 하겠다는 거지? 그런 거지? 나쁜 년.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나는 그저 됐어. 빌려주기 싫으면 말아. 대신 우리 우정도 여기서 끝이야. 그깟 돈 몇백 빌려달라는 게 그렇게 잘못이야? 넌 내 친구도 아니야.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친하다고 생각했던 정말 소중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결국 돈 빌려달라 등등 시기 질투로 멀어지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돈 문제는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는 일부러 SNS에 뭘 올리지도 않았고 명품도 티나지 않는 것들만 사고 들었어요. 정말 티내는 걸 안 좋아하게 된 게 바로 그때부터였죠. 사실 저는 친정집안 덕분에 어릴 적부터 부족함 없이 자라서 아무래도 사람을 잘 미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은 걸 굳이 말하지 않았죠. 표적이 되기 쉬우니까요. 그리고 저는 특히 저처럼 순수한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자연스럽게 호감이 간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제가 유독 끌리는 남자는 순수한 면이 있는 사람인데 남자친구도 바로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부산 사람이고 부산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서울로 출장이 많아지게 되면서 그렇게 저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평소 소개팅이나 선보는 걸로 연애를 시작하는 건 아무래도 너무 어색해서 딱 질색이었거든요. 연애도 식물과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만나는 걸 추구했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영업부 사람이었고 거래처에 선물과 함께 꽃을 선물할 일이 많았습니다. 자꾸 저희 꽃집에 와서 꽃을 사서 가는데 순수하게 꽃을 고르는 모습에 빠졌다고 해야 되겠네요. 어서 오세요. 요즘 들어 부쩍 자주 오시네요. 꽃 선물할 일이 많으신가 봐요. 이 근처 회사 다니시는 거 맞죠? 아, 네네. 제가 영업을 하다 보니까
거래처에 선물이랑 꽃으로 드리면 사무실이 화사해지고 참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저도 꽃을 좋아해서요. 여기 꽃집이 마침 가까워서 자주 오게 되었네요.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꽃으로 드릴까요? 매번 다른 꽃을 사가길 원하시던데. 이거 어떠세요? 이건 프리지아인데 노란색이 참 아름답지 않나요? 어이, 그러게요. 너무 색이 개나리처럼 화사하고 아름답네요. 사무실에 드리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걸로 할게요. 늘 추천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남자친구가 참 착하고 순수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남자친구한테 관심을 가졌었고요. 정식으로 남자친구와 만나기 전에는 남자친구가 회사를 원래 부산에서 다니는지도 몰랐답니다. 저는 당연히 남자친구가 서울에 살면서 서울에 위치한 회사를 다니는 줄만 알았죠. 그런데 부산에 회사가 있는지는 정말 몰랐네. 내가 만나자고 고백하고 나서 바로 말해줬잖아. 그런데도 내가 괜찮다고 해서 놀랐지? 완전 토끼처럼 눈 동그랗게 돼서 얼마나 기웠는지 몰라. 아, 나는 서울에 잠깐 출장 오는 거니까. 서울에서 이렇게 꽃집 파는 혜령이 너랑 만나려면 아무래도 거리가 있으니까 먼저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랬어. 나한테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지? 내가 뜬금없이 고백해서 떼어놓으려고 거짓말한 건 아니냐 이 말이야. 아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사실 내가 혜령이 널 먼저 좋아했는 걸 나야 어차피 다시 부산으로 돌아가야 하니까 그래서 고백을 못하고 있었던 거고. 이렇게 혜령이 네가 나한테 용기 내줘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데. 안 그래? 앞으로 내가 더 잘해줄게. 당연하지. 기대할 거야? 그런데 원래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물불 할 것 없이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하잖아요. 딱 저와 남자친구가 그랬습니다. 제가 혼자 속으로 끙끙 앓다가 제가 먼저 남자친구에게 만나자고 고백했거든요. 아무래도 남자친구가 저한테 관심이 많은 것 같긴 한데 고백을 안 하니까 혹시 유부남인가? 뭐 이런 생각까지 했었죠. 그러다가 결국 빨리 물어보고 아니면 마음을 정리해야겠다 싶어서 고백까지 하게 되었던 거고요. 제 눈에는 남자친구가 마치 아이같이 순수한 눈으로 거래처들한테 선물할 곳에 맞춰서 꽃을 유심히 보고 열심히 고르는 모습이 참 맑고 순수해 보였거든요. 요즘에 그런 사람 잘 없으니까요. 제가 남자친구의 그런 모습을 자꾸 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빠져들었고요. 아, 그리고 제 남자친구가 약간 아이돌처럼 잘생긴 얼굴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였는데 그때는 미처 몰랐죠. 남자친구는 외모가 되니까 회사에서도 영업부에 넣었던 건데 사실 남자친구 자체의 영업 능력이 좋은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찌되었든 뭐 그게 중요한가요? 제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는걸요. 그렇게 저의 속사포 고백으로 인해 남자친구와 그날부터 바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원래 부산에서 근무하는 찐 부산 토박이인 걸 알고도 놀라기는 했지만 그런 문제는 전혀 저희의 사랑에 큰 장애물이 될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게 남자친구는 서울 출장이 끝난 3개월 후에 바로 부산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남자친구를 못 보고 겨우 주말에만 보게 되니까 오히려 저와 남자친구는 더욱 불타올랐어요. 서로 더 보고 싶어 하고 평일에는 각자의 일을 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예쁘고 다정한 말들로 서로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혜령아, 밥은 잘 챙겨 먹었어? 아까 찾아보니까 서울은 미세먼지도 심하고 오후에 비도 온다고 하는데 우산 챙겼어? 역시 센스쟁이라니까? 당연히 챙겼지. 어제 내일 비 온다고 우산 챙기려고 말해줘 놓고서는
덕분에 챙겼어. 고마워. 밥 챙겨 먹어. 아, 그랬지? 참. 그냥 난 늘 혜령이 생각뿐이야. 평일이 왜 이렇게 긴 걸까? 얼른 우리 혜령이 보게 주말이 되면 좋겠다. 내 말이 바로 그 말이야. 평일을 4일, 주말을 3일 하면 안 되나? 조금 덜 벌어도 되니까. 진짜 그렇게 되면 좋겠어. 아, 보고 싶어서 앞으로 3일을 어떻게 더 참지? 그러게 말이야. 우리 아무래도 같이 살아야겠다. 그치? 어? 내 생각이랑 완전 통했네? 그럼 얼른 프로포즈 하란 말이야. 알겠어, 알겠어. 혜령이한테 예쁜 꽃이랑 반지 준비해서 프로포즈 해야겠다. 기대해도 좋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 오, 나 진짜 기대해도 돼? 정말 기대한다. 결국 남자친구가 돌아오는 주말에 바로 프로포즈를 해주었고, 그렇게 저희는 빠르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저와 남자친구가 만난 지 1년도 안 되었으니까 빠르긴 했죠. 우선 양가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양가 부모님을 뵙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서두른 건 아무래도 저희가 멀리 장거리를 하면서 더욱 불타올랐던 것도 있었지만, 저도 30대 초반이었고 남자친구도 저보다 2살 연상이라서 둘 다 결혼 정년기였던 것도 한몫했다고 생각해요. 순수하고 큰 욕심이 없어 보였던 제 남자친구에게는 초반부터 그냥 저도 나사가 풀린 사람처럼 저희 친정 집안이 부유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다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으니 아마 예비시댁 식구들도 저희 친정 집안이 부유하다는 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인지 예비 시어머니를 처음 뵈었을 때 저희 친정 집안에 대해서 크게 뭘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저 저한테 상냥하고 친절하게 잘 대해 주셔서 정말 걱정과 다르게 아주 무난하게 흘러갔습니다. 어머, 우리 재구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혜령, 어쩜 이름도 이렇게 이쁜지. 앞으로 잘 부탁해요. 아, 네,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이제 한 식구 될 건데요. 그럼 그럴까? 어쩜 이렇게 혜령이는 싹싹하고 밝니? 웃는 것도 참 예쁘고 꽃 다루는 일을 한다고 했지? 정말 낭만적이다. 네, 어머님. 안 그래도 어머니께 드리려고 꽃다발 만들어 왔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받아주세요.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너무 화사하고 아름답구나. 혜령아, 정말 고맙다. 우리 재구랑 같이 잘 살아야 한다. 네, 절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저도 잘하겠습니다. 저희 친정 집안에도 제가 남자친구보다 저희 집안이 더 잘 사는 편이라는 것을 미리 말해둔 상태였어요. 그래서 서로 불편하지 않게 해달라고 미리 부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양가 부모님들께서도 서로 배려를 많이 해주셨고 굉장히 무탈하게 상견례까지 프리패스를 했습니다. 그렇게 만난 지 1년도 안 돼서 양가에 인사를 드리고 결혼 허락을 받아서 이제 남은 건 결혼 준비만 하면 되는 상태였어요. 남자친구는 서울에서 꽃집을 운영하고 다른 조경 프로젝트들도 서울에서 많은 편이라 저한테 맞춰주기 위해서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기 위해 다니던 회사에 서울지사 발령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발령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죠. 어떻게 하지? 난 서울 발령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 회사에서는 당장은 어렵다고 하네. 서울 발령이 가능하려면 한 2, 3년은 봐야 한다나 봐.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하겠어. 우리 결혼하기로 한 사이잖아. 우리가 계속 떨어져 살면 될 것도 안 될 확률이 높아. 내가 이사 갈게. 뭐? 아니, 그래도 그건 조금... 지금까지 서울에서 꽃집 하면서 만든 단골 손님들은 다 어쩌고. 내가 너무 미안해서 그렇지. 그럼 나 결혼해서도 이렇게 주말에만 볼 거야?
주말마다 보러 오는 것도 일이야. 부부가 같이 살아야지. 안 그래? 내가 여기 서울 꽃집 정리하면 되지 뭐. 괜찮아. 정말? 그러면 꽃집 닫고 부산에서 아는 사람도 없이 혼자 괜찮겠어? 아무리 내가 있다고 해도 일도 당분간 못하는 거 아니야? 아, 일.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마. 친정 외삼촌네 회사가 부산에 있긴 하거든. 가면 인사도 드리고 그 회사에서 잠깐 일해도 되고 해서. 너무 걱정 마. 미안해하지도 말고. 나한테는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그래야 우리 결혼 준비도 순탄하게 할 수 있지. 와, 너무 좋다. 친정 외삼촌 회사가 또 부산에 있구나. 그래, 그런 거면 문제 없겠다. 회사 다니면서 서서히 부산에서도 혜령이가 네가 꽃집 하기 좋은 곳 찾아서 천천히 꽃집 다시 부산에서 오픈하자. 어때? 그럴 생각이야. 어쩜 우리는 이렇게 잘 통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약속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 난 진짜 전생에 무슨 복을 타고난 걸까? 우리 혜령이 같은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네, 우리 결혼. 아직은 우리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많아. 긴장 계속 늦추지 말라고. 일단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은 했고, 식장했고, 혼수랑 신혼집 알아봐야지. 그래, 그래. 아, 벌써 설렌다. 혜령이랑 부산에서 살 생각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저는 남자친구와 떨어져 살면서 신혼을 보내기가 싫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서울에서 운영하던 꽃집을 내놓고 직접 부산으로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부산에서 신혼을 즐기다가 뭐 차차 부산에서 꽃집을 다시 차려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행복할 줄만 알았던 저희의 결혼은 아이러니하게도 남자친구가 회사에서 승진을 하게 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의 회사는 마스크 감기약증의 의약품 관련 생산 회사였고 전염병 시국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회사 직원 대부분이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거래처에서 물량 확보가 많아져서 정말 운 좋게도 특진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바로 부산에서 꽃집 할 곳을 알아보러 다니고 바로 꽃집을 차리는 것보다는 일단은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친정 외삼촌네 회사에 잠시 직원으로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특진은 축하할 일이었고 경제적으로도 남자친구가 더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저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혜령아, 나 특진이래. 다들 승진하기는 했는데 내가 진짜 성과가 높게 측정이 되었더라고. 이게 다 혜령이가 서울 출장 갔을 때 꽃을 잘 골라준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우리 혜령이랑 결혼을 앞두니까 좋은 일이 마구마구 생기는 것 같아. 너무너무 잘 됐다. 정말 축하해. 그럼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꽃 전문가인데? 나 같은 복덩이 놓치면 후회한다? 그러니까 나한테 앞으로 더 잘하세요. 아이, 그럼 여부가 있겠어? 당연히 잘해야지. 내가 업고 다녀야지. 아니, 모시고 다녀야지. 그나저나 회사는 어때? 말만으로도 고마워. 난 외삼촌네 회사 다니는 거 괜찮아. 잘 적응하고 있어.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역시 우리 혜령이는 똑똑해서 뭐든 정말 잘한다니까. 혹시나 하고 걱정돼서 물어봤는데 역시나 잘하고 있구만. 그렇게 외삼촌네 회사에서 일한 지 2개월이 지났을 때쯤이었어요. 회사에서 해주는 건강검진으로 저는 다행히 대장에서 용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검진 결과를 듣자마자 저는 정말 눈앞이 노래지는 것 같고 정말 놀랍고 무서웠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요즘에는 워낙 젊은 사람들한테도 많이 나타나는 거라서 걱정하지 말고 치료만 잘 받으면 낫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친정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남자친구가 저랑 결혼한 게 아니라 보호자도 안 되고 또 이럴 때는 친정 엄마부터 생각이 나긴 하더라고요.
엄마, 나 병원이야. 외삼촌네 회사에 다니면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글쎄 내 대장이 용종이 있다고 하더라고. 너무 놀라지는 마, 엄마.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대.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니? 우리 혜령이가 많이 놀랐겠네. 남자친구는 옆에 있고? 아니야, 아직. 내가 병원에서 검진받는 건 아는데 이런 결과를 들은 줄은 아직 몰라. 그냥 이런 검진 결과를 들으니까 남자친구보다 엄마 생각이 먼저 나는 거 있지. 그래서 엄마한테 바로 전화했어. 요즘 이 용종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온대. 너무 걱정 마. 응? 그럼 잘 전화했어. 엄마한테 해야지. 혜령아, 엄마가 병원 2인실 얻어줄 테니까 얼른 입원하고 치료받아. 결혼 앞두고 있는데 얼른 치료받아야지. 2인실? 아, 꼭 안 그래도 되는데. 너 엄마가 부산까지 쫓아가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 엄마가 걱정돼서 그러잖아. 1인실은 심심할까봐 2인실로 하려는 건데. 1인실로 잡아줄까? 아니야, 엄마. 고마워.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야. 나 수술 잘 받고 금방 회복할게. 그래. 남자친구가 옆에서 잘 돌봐주겠지만 이참에 엄마가 한번 내려갈까? 아휴, 엄마 바쁘잖아. 그리고 부산 멀어. 오지 마요. 비행기 타고 가면 1시간이잖아. 엄마가 한번 갈게. 치료 잘 받고 있어? 알겠지? 하여간. 알겠어. 엄마도 참. 그렇게 할게. 엄마 보고 싶다. 얼른 와. 그렇게 저희 친정엄마가 잡아주신 2인 병실에서 치료받고 쉬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한테도 당연히 그 다음에 바로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이야기했고요. 남자친구는 외군 중이어서 바로 저한테 달려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대신 예비 시어머니한테 이야기해놓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하러 그러냐고 괜찮다고 했는데 결국 남자친구가 예비 시어머니한테 제 상황을 이야기했나 봅니다. 제 병실로 예비 시어머니가 쫓아와서는 제 예상과 다르게 갑자기 평소와 태도가 달라지시더니 제 속을 뒤집기 시작했어요. 아니, 병실을 무슨 2인실로 잡냐? 돈이 썩어나니? 참나. 우리 아들은 회사에서 승진해서 밖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혜령이 너는 팔자좋게 여기서 쉬고 있고 말이야. 아주 다시 봤다. 다시 봤어. 아, 이 병실은 저희 친정엄마가 잡아주신 거예요. 저 그리고 수술 받고 회복하면 다시 일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저는 놀라고 당황했지만 일단은 제가 아픈 것 때문에 혹시 예민해지신 건가 하면서 예비 시어머니를 병원에서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나가면서 한마디 더 던지시더라고요. 그런데 도대체가 말이야. 어떻게 된 거니? 아니, 우리 아들 월급이 올랐는데 왜 우리 집에 생활비를 한 푼도 안 주는 거냐? 어? 이건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거 아니겠니? 일단은 그것부터 내놔라. 저는 모르는 이야기예요. 남자친구랑 이야기해보세요. 오늘은 이만 가주시고요. 네. 그렇게 호통을 치는 예비 시어머니를 보며 경악을 하게 되었고 저는 모르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일단은 병문안은 다음에 오시고 그 문제는 남자친구랑 이야기하시라면서 얼른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있고 나서 남자친구가 외근 마치고 병실로 병문안을 왔길래 예비 시어머니가 생활비 이야기를 꺼내시더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난감한 얼굴로 자기가 해결할 테니까 수술이나 잘 받고 회복에만 집중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내 동생도 결혼 준비를 하잖아. 그래서 돈이 이중으로 드니까 아무래도 용돈을 달라고 하신 것 같아. 내가 계속 드려왔었는데 혜령이 너한테까지 가서 그러시는 줄은 몰랐네. 정말 미안.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엄마한테도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는데. 아니야. 이러실 줄 몰랐다며. 나도 많이 놀라긴 했지만
뭐 알아서 해결한다고 하니까 더는 묻지 않을게. 그래, 동생도 결혼 준비하는 중이라고 했지? 돈 많이 들 텐데. 그래서 그러셨구나. 우리 집안일로 이렇게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해. 우선은 회복하는 게 우선이니까 수술 잘 받고 몸 치료받고 회복하는 거에만 집중하자. 응? 응, 그래야지. 알겠어. 고마워. 저는 뭔가 의심스러웠지만 일단 저를 대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이 변한 것도 아니었고 그저 예비 시어머니랑 남자친구 사이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시댁에 돈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지레짐작만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프고 수술을 앞둔 상태라서 이것저것 신경을 쓸 정신도 아니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말대로 제 수술과 회복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성공적으로 잘 마친 후 남자친구가 자취하는 부산집에서 혼자 회복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신혼집은 당연히 따로 부산에서 구할 생각이었는데 구하기 전에 일단 남자친구가 살던 자취방에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또 말도 없이 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그 집에 불쑥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다짜고짜 제 지갑을 들고 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나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우리 아들 키우면서 못 받은 그 밀린 용돈 받는 거니까 토를 탈 생각도 하지 말아라. 알겠냐? 혼나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 네? 네? 그게 무슨... 용돈 이야기는 남자친구랑 이야기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몸도 아파서 이러고 있는데 다짜고짜 지갑을 가져가시는 건 무슨 경우인가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돌려주세요. 어서요. 어차피 결혼하면 다 한 식구인데 이 정도 용돈은 내가 쓸 수 있는 거지. 쓰고 지갑은 다시 돌려주마. 혹시 예비 시누이 혼수랑 이것저것 준비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남자친구랑 얘기했는데 남자친구가 알아서 해결한다고 했거든요. 용돈 이야기는 얼버무려서 잘 모르지만 너무 많이 하려고 하면 다친다. 응? 그렇게 수술 받고 팔자 좋게 누워있는 주제 말이 많냐 말이. 좀 쓸 수도 있지.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그 황당한 태도와 뻔뻔한 모습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화를 확 내버리려다가 마음을 바꿔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뭐 그러시던가요? 근데 지갑은 열어보셨어요? 아니, 포나마난 네 지갑이지. 여기 너랑 내 아들 말고 여기 더 같이 사는 사람도 있냐? 뭐 지금 열어봐서 내가 쓸 카드 골라주기라도 하게? 됐다. 내가 알아서 하마. 그러면서 예비 시어머니는 제 지갑을 가지고 나가면서 이런 이야기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차! 그리고 결혼 전에 우리 아들이 특진으로 진급을 했잖니? 그러니까 혼수로 1억을 더 해와야 하는 건 알지? 아들 월급이 늘었으니까 당연히 혜령이 네 혼수도 늘려야지. 그런 건 말 안 해도 염치로 알아서 딱딱 해와야 하는 거다. 알겠니? 일단 밀린 용돈은 네 카드로 먼저 쓰마? 그 말을 끝으로 예비 시어머니는 그렇게 집에서 나가버렸어요. 남자친구가 결혼 전에 특진을 한 게 갑자기 혼수로 1억을 더 해올 이유가 된다니. 대체 이게 어느 나라 법일까요? 정말 웃겨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남자친구보다 더 돈을 잘 버는 것도 아직 모르는 것 같았고요. 심지어 더 웃긴 건 예비 시어머니가 가지고 나간 그 지갑이 제 친정엄마 지갑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건강검진에서 발견한 용종을 수술하고 집에서 혼자 회복하려고 하니까 저희 친정엄마가 저 걱정돼서 집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잠깐 주차장에 다녀오는 사이에 예비 시어머니가 들이닥쳐서 저 난리를 치고 저희 친정엄마 지갑을 제 지갑인 줄 알고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아파서 수술받고 집에서 회복하고 있는 예비 며느리에게 무슨 용돈을 받겠다고 쫓아와서 지갑까지 털어가다니.
이런 무개념 예비 시어머니를 보니까 그동안 있던 정도 다 뚝 떨어질 지경이었죠. 그래서 저는 바로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통화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설명하려고 걸었어요. 넣어주려고 엄마가 싸온 갈비찜이랑 이것저것 챙기느라 이제 주차장에서 올라갈 거야. 왜 전화했어? 엄마 지갑 도둑 맞았어. 뭐? 그 사이에 그 집에 도둑이라도 들었다는 거니? 어머 세상에, 너 괜찮니? 엄마가 지금 바로 올라갈게. 엄마 진정해. 그 도둑이 바로 예비 시어머니니까. 뭐라고?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다 있니? 아니 예비 사돈이 왜 내 지갑을 가져가? 지금 농담하는 거지? 그치? 엄마 농담 아니야. 나도 농담이었으면 좋겠어. 정말로 무슨 밀린 용돈을 받아간다나 어쩐다나. 게다가 엄마, 예비 시어머니 완전 무개념이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들었냐면 밀린 용돈을 왜 너한테 달라고 해? 미친 거 아니니? 안 그래도 아픈 애한테 와가지고 그럼 그 지갑도 설마 네 지갑인 줄 알고 가져간 거니? 맞아. 결혼 전에 자기 아들이 특진으로 진급을 했으니까 나는 혼수로 1억을 더 해와야 한다면서 자기 아들 월급이 늘었으니까 당연히 혼수도 늘려야 하는 건 상식이라고 그랬어. 나 이 결혼 안 하려고. 뭐야? 아이 미친. 그래, 잘 생각했어. 여러모로 난 이 결혼 밑지는 것 같아서 싫었다. 어디 감히 우리 귀한 딸을. 네가 하도 좋다고 하니까 내가 못 말린 거였지만 우리 서울에서만 살아온 혜령이를 부산 가서 살게 하는 것도 마음에 걸렸고 우리가 훨씬 잘 사는 것도 네가 훨씬 잘 버는 것도 내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딴 소리 듣고는 우리 딸 절대 못 보내지. 이제는 엄마가 반대다 반대야. 엄마, 내가 너무 그동안 눈을 낮추고 살았나 봐. 결국 급에 맞는 사람을 만나야 했던 건데 남자친구 예비 시어머니가 이 정도 수준인 줄은 몰랐어. 이러면 아무리 내가 남자친구를 사랑한다고 해도 용납 못할 것 같아. 엄마 카드에 뭐 결제 내역 뜬 거 있어? 아니, 아직은 없네. 지금 바로 도난 신고라도 할까? 잘 생각했어. 당장 파혼의 딸. 그래. 그럼 어디까지 하시나 어디 두고 보자. 일단 엄마, 지갑 도난 신고는 천천히 하자. 어차피 도둑 잡을 수 있고 청구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 그러자. 엄마 이제 주차장에서 올라갈게. 그럼 파혼할 거니까 우리 혜령이 짐부터 포장이사 불러야겠다. 올라가서 짐 싸는 거 도와줄게. 거기 가만히 있어. 그렇게 저희 친정엄마랑 저는 파혼할 생각으로 제 짐을 하나둘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예비 시어머니는 이것저것 많이도 쇼핑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내역들을 보니까 결혼 준비 중인 예비 시누이의 옷과 가구 등을 산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제 눈앞에서 훔쳐간 저희 친정엄마 카드로요. 그런데 짐을 열심히 싸고 있는데 슬슬 남자친구가 올 시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싸고 있던 짐을 창고로 옮기고 친정엄마한테 먼저 내려가서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 집에서 남자친구가 퇴근해서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예비 시어머니의 무개념 행동에 대해 기가 차서 아무래도 파혼을 해야겠다. 뭐 이렇게 말해야지 하면서 나름 어떻게 말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려는 순간 저는 화장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통화하며 들어오고 있었고 자연스럽게도 그 통화 내용을 듣고야 말았어요. 물론 남자친구는 제가 화장실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 저는 그제야 남자친구가 예비 시어머니, 예비 시누이와 완전히 뼛속까지 한통속이라는 걸 알게 되고 말았어요. 아, 엄마. 내가 혜령이 돈에 바로 손을 대는 건 힘드니까 차라리 내가 진작에 혜령이 지갑을 강제로라도 가져가라고 했잖아. 그래서 제 결혼 준비 자금으로 잘 쓰고 있고
이미 지금 쓰고 있지. 그나저나 이래도 되나 모르겠다. 아유, 많이 긁기는 했는데. 혜령이네 집안에 돈 많다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그 제2 결혼식장 예약도 아예 혜령이 카드로 해버려. 알겠지? 남자친구는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예비 시누이의 결혼식장까지 제 카드로 긁으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와, 진짜 저는 그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뛰쳐나가서 남편의 뺨을 갈기고 싶었지만 눈물을 머금고 꾹 참았어요. 곧바로 남자친구가 예비 시누이와 예비 시어머니랑 저녁을 먹겠다며 나가는 소리가 들렸으니까요. 저는 남자친구가 집을 나간 것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떨리는 목소리로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안 되겠어. 남자친구도 예비 시어머니랑 예비 시누이랑 다 같은 한 통석이었어. 지금 당장 엄마 지갑 도난 신고해버리자. 안 되겠다. 진짜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게 만들어버릴 거야. 뭐? 그 년놈들이 다 한 통속이었다고? 이런 망할 집안을 봤나? 우리 혜령이한테 감히? 내가 지금 당장 올라갈 테니까 짐 다 챙겨놔. 다 실어서 서울집에 옮겨놓자. 알겠어요. 지금 바로 창고에서 꺼낼게. 친정엄마가 올라오셔서 같이 짐을 가지고 내려가서 주차장에 있는 친정엄마 차에 제 짐을 싣는데 참 많은 생각이 오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친정엄마랑 같이 곧바로 서울 친정집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완전히 파혼할 작정으로요. 제가 그렇게 믿었던 순수한 줄로만 알았던 그 남자친구는 사실은 엄청나게 계산적인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친구가 능력도 없고 순수하고 착하다는 딱 그 모습 하나만 보고 제가 부산으로 와서 결혼까지 결심한 거였는데 그런 저의 진심이 이렇게 철저하게 짓밟힐 줄은 몰랐어요. 정말 이렇게 세게 뒤통수를 맞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부산에서 곧 입주하려고 제가 알아봤던 신혼집도 어차피 저희 집에서 해준 거라 제 명의였고 지금 사는 집도 저희 결혼식에 맞춰서 원래 주인이 살기로 한 상태라 당장 쫓겨날 걱정을 해야 하는 건 남자친구였거든요. 저는 서울로 올라오면서 부동산에 부산 신혼집으로 바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도난 신고를 했고 저희 친정엄마 지갑을 훔쳐가서 사용한 남자친구와 예비 시누이, 예비 시어머니는 음식점에서 붙잡혔더라고요. 모두 지갑 절도범으로 경찰서에 잡혀갔습니다. 저한테 연락이 와서 경찰서에 가보니까 남자친구와 예비 시누이, 예비 시어머니가 모두 사색이 되어 있는데 어찌나 가관이던지 아직도 그 표정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불쌍한 눈빛을 하고 아무리 쳐다봐도 저와 친정엄마는 남자친구와 예비 시누이, 예비 시어머니를 절대로 용서를 해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단호하게 말했어요. 절대 선처는 없습니다. 예비 시어머니 덕분에 이 시간부로 남자친구와 파혼할 거거든요. 어찌 보면 참 감사하네요. 능력도 없고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남자친구의 민낯을 알게 해주셔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 지갑 주인입니다. 이 세 년놈들 다 콩밥 먹게 해주세요. 합의금 필요 없습니다. 이건 괘씸죄 적용해서 아주 그냥 영원히 가둬놓고 싶으니까요. 그럼 이만. 그렇게 말하고 저랑 친정엄마가 뒤돌아서자 남자친구가 싹싹 빌면서 잘못했다고 하면서 그 와중에도 거짓말을 늘어놓더라고요. 정말 뻔뻔하고 가증스러웠습니다. 아, 혜령아, 갑자기 차갑게 왜 그래? 나는 우리 엄마랑 내 동생이 이렇게 혜령이 네 돈을 쓴지도 몰랐어. 어? 내가 알았으면 가만히 놔뒀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제발 나는 여기서 풀어줘. 어? 와,
끝까지 거짓말을 하려고 해? 넌 너네 식구들 팔아먹고 혼자 살고 싶냐? 절대 안 돼. 꺼져. 우린 파혼이니까. 앞으로 절대 보지 말자. 이봐, 아직 상황이 파악이 잘 안 되나 본데 자네 어머니가 훔쳐간 지갑은 내 지갑일세. 당연히 주인도 없는 내 지갑을 훔쳐가서 마음대로 카드를 꺼냈었으니 법으로 처벌받아야지 않겠어? 자네 어머니 손버릇이 아주 나쁘던데 간방 가셔야 뒤탈이 없겠지? 안 그런가?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가 나서서 제 지갑을 분명히 제가 보는 앞에서 가져갔다면서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맞받아쳤죠. 저는 제 지갑이라고 말씀드린 적 없는데요. 맞잖아요. 그리고 제 지갑이든 저희 엄마 지갑이든 남의 카드를 동의도 없이 훔쳐 쓴 건 결국 범죄 아닌가요? 그건 상식으로 알고 계셨어야죠. 이런 도둑질하는 사람들과 한때 가족될 뻔했다는 게 소름 돋네요. 모두 감방에 넣어주세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계속 자기는 억울하다면서 발뺌을 하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정말 뻔뻔한 게 하늘을 찌르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아까 화장실에서 남자친구가 예비 시어머니랑 전화통화를 하는 걸 다 엿들었다는 걸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그제야 사태 파악이 제대로 된 것 같더라고요. 바닥에 누워서 구르는 게 무슨 바퀴벌레한테 약져서 죽기 전에 몸부림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걸 알게 된 남자친구가 자지러지면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지만 그게 통하겠나요? 전혀 소용없었죠. 저랑 저희 친정엄마는 남자친구와 그 식구들을 절대 용서할 마음이 없었으니까요. 예비 시누이도 옆에서 자기는 몰랐다고, 자기야말로 잘못이 없다고, 자기만이라도 풀어달라고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남매가 똑같은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더라고요. 물론 한때 눈이 멀어서 직접 선택한 남자친구였지만요. 제가 반했던 모습과 180도 완전 속이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나서도 계속 가는 게 미련한 거죠. 저처럼 가차없이 미련 없이 파혼을 선언하고 제대로 버려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한테는 혼수 1억 더 해오라고 한 거에 대해서 해줄 말이 있다며 이렇게 속삭여줬습니다. 제 수익이 얼마인지는 알고 그런 건가요? 혼수 1억? 그거 받고 예물로 5억은 더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렇게 잘 버는 줄은. 아니, 너는 왜 그걸 말을 안 해가지고 혼수 얘기까지 하게 만드냐? 네가 진작 엄마한테 예비 며느리가 얼마 버는지 말했으면 그 용돈 핑계대고 얘 혼수랑 옷 사줄 때가 아니었다. 아유, 아유, 얘 내가 미안하다, 애령아. 없던 일로 어떻게 안 되겠니? 웃기시네. 꺼지세요. 싹싹 비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꺼져라, 사이다 한 방 먹이고 파혼하고 나니 속이 그제서야 시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제 연봉을 속삭이면서 알려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더 버는 만큼 예물로 5억을 더 요구하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바로 납작 엎드려서 빌기 시작했고요. 제가 돈을 이만큼 잘 버는지는 정말 몰랐나 보더라고요. 하긴 남자친구한테도 제가 이만큼씩이나 번다는 건 말하지 않고 숨기고 있었으니까요. 저희 친정집안이 잘 사는 것만 얘기했었죠. 그러기를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런 남자친구와 예비 시댁 식구들의 검은 속내를 아직도 모르고 있을지도 모르죠. 정말 그 생각만 하면 아주 아찔하네요. 회사에서 특진을 하면 뭐예요? 능력도 없고 철저히 계산적인 걸 속이고 저를 이용하려고 했던 남자친구. 심지어 예비 시누이의 결혼 자금까지도 저희 친정집안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 못낸 남자친구를 저는 감방에 쳐넣는데 성공했답니다. 예비 시누이도 예비 시어머니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쇼핑한 게 CCTV에 고스란히 찍혔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간방살이를 면치 못했어요. 심지어 예비 시누이도 이게 동네에 소문이 쫙 퍼져서 결국에는 예비 신랑한테 바로 파혼을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아, 정말 쌤통 아닌가요? 역시 세상에는 인과응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남자친구와 파혼하고 부산 생활을 모두 정리하여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친정 부모님 집에 함께 살면서 지금은 제 꽃집을 다시 시작하려고 열심히 준비 중이랍니다. 제가 이번 파혼을 겪으면서 든 생각은 제가 정말 아니구나 하고 느꼈을 때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 앞뒤 생각하지 말고 정말 과감하게 행동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은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좋은 일, 행복한 일 가득하시고 늘 건강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